3위입니다. 12.3 계엄 당시 이른바 계엄버스에 탑승해 경징계 처분을 받았던 육군 법무실장이 3위에 나와 있는 김민석 국무총리의 재검토 지시에 중징계가로 바뀌어서 이 수위가 바뀌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이런 짧은 계엄이 어디냐, 불법성이 없다라고 주장했었는데 왜 그 발언부터 들어보니 일단 먼저 그 목소리부터 확인하시죠. 자유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대체 2시간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협하는 일만큼은 어떤 일이 있어도 막아야 합니다. 저는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송윤 대변인, 자, 저 비상계엄이 국회 표결로 해제가 된 뒤에 새벽 3시, 12월 4일 새벽 3시에 일어난 일인데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용산 대통령실로 육군본부 참모 34명이 탑승한 버스가 가려다가 30분 뒤에 복귀한 그 사건입니다. 거기에 법무실장, 법무부 쪽에서는 이 김상환 실장, 준장, 원스타가 타고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처음에 최초 징계는 10일 근신이었는데 김민석 총리가 엄정하게 재검토하라 하면서 그 징계를 취소하고 준장에서 대령으로, 별이 무궁화로 계급장이 바뀌는 불명의 전역이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극히 이례적인 일이고요. 우리 군 역사상 문민정부 이래로 장군이 강등된 두 번째 사례입니다. 그래서 저 부분에 대해서는 징계 취소 소송이 앞으로 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겠어요. 첫 번째 사례 같은 경우가 2022년에 공군 법무실장으로 준장이었던 전익수 당시 공군 법무실장입니다. 성추행 무마 의혹. 그렇습니다. 고 이해람 중사 관련된 그 군 내 성범죄 사건을 부실 수사했다는 의혹이 있었고 한 단계 강등이 되었는데 지금 취소 소송 진행 중입니다. 2심까지 당사자가 패소한 상태고요. 그런데 그 사안은 그래도 징계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결정됩니다. 이번에는 징계위원회에서는 근신 처분이 내려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대통령실로 올라가서 한꺼번에 3단계나 높은 그 징계로 바뀌는 결과가 된 겁니다. 그래서 과연 이런 것이 합리적이겠는가에 대한 의문을 좀 제기해 봄직해요. 왜냐하면은 징계위원회는 어쨌든 당사자의 주장도 듣고 여러 가지 종합적인 그 기록을 직접 검토를 하고 논의를 한 끝에 근신이라는 결론에 이르렀을 텐데 사실 이게 총리실이나 대통령실에 올라갔을 때는 사건의 전체적인 외관을 보고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그러고서 이 징계가 너무 가볍지 않느냐라고 하는 지적이 있고 사건이 다시 내려간 끝에 결국 강등이 된 것이어서 이 징계는 앞으로도 한동안 꽤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강성필 부대변인, 어쨌든 근신 처분 내려졌을 때 너무 약한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있었어요. 그렇다면 국방부에서 다시 재논의를 하거나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총리실 또 대통령실로 올라가서 이게 갑자기 이런 징계 수위가 있는데 한꺼번에 3단계를 뛰어넘다 보니 이렇게 되면 앞으로 내란 전담 TF 여러 이제 공무원들에서 계엄 가담 세력 가담자들을 가려낸다고 했을 때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할 텐데 이게 나중에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 공직사회에 굉장히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해석도 있던데요. 물론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공직 사회에서 상당히 위축되는 그런 분위기는 조장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른 분도 아니고 이분은 법무실장이라는 보직이었어요. 그러니까 법에 대해서 군에서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분이 이 본인의 업무와도 관련이 있는 걸 알면서도 그러면서도 제대로 된 어떤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더욱 경종을 울리는 것이고 사실 이제 뭐 보도를 보면 당시에 이제 이 법무실장 아래 법무관들의 어떤 단체방이 있었는데 여기서도 누가 보더라도 이거 계엄 아니냐라는 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그때 당시에도 침묵을 지켰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엄 해제 이후에 이거 2차 계엄 아니냐라는 거에 대한 동조가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분의 업무가 법에 대해서 많이 이해도가 있고 전문가이기 때문에 더 이러한 중징계가 내려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